저도 낮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주로 모임 전이나 뒤에 시간 잠깐 내서 오프라인 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이야기하셔야 이제 준비해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얼굴 보고 해봅시다 와서 물어보시면 저도 준비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업가게 항상 창업가게 올려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 자, 제가 대충 해보고 이거는 많은 사람은 관심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모임 1시간 전에 다음에 공지를 해요. 옐로 아이디에 관심 있는 사람 오시라. 그럼 혼자 무료 공부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뭐 혼자 오시면 혼자 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그죠? 그렇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창업가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쉬운 것도 보면 모르겠어요. 그건 질문이 이제 질문의 의도는 이제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채택해야 된다. 저것도 창업가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 잠깐 말씀드리면 하고자 하는 호스팅 업체들이 다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저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카페 식사 같은 데는 그대로인데 워드프레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워드프레스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쇼핑몰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광고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워드프레스를 안 받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카드 결제 올리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엠페이도 쓰고요, 무슨 페이도 쓰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워드프레스를 쓰시면 다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영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하시면 카페24나 고도몰로 사용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성공한 케이스 이런 데 보면 다 카페24나 고도몰 써요. 지금까지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워드프레스를 활용해서 하려는 결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페24나 고도몰로 운영하시고 워드프레스는 블로그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나도 이번에 홈페이지에서 워드프레스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드프레스가 핫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들어 놓고 그냥 보고 있어요. 이걸 활용이 안 되니까. 답이 됐나요? 동의는 하지 동의는 안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창업가게 페이지 올리면 이렇게 답을 하시고 이렇게 막 또 다른 분이 보고 이야기하셔서 답을 얻는 거예요. 결제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저도 시도하다가 결국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쪽 관련 플러그인이 많이 있고 플러그인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외국에서 제작한 플러그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계속 그 경영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결제인데 그거에 되게 어려워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막상 웹상이랑 뭐 핸드폰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거에 적용돼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구동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느려요. 그럼 소비자들이 보다가 나가죠. 그럼 결제 부분 빼고는 보안 표준 규정이 없는 건가요? 딱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저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아이템이나 어떻게 홍보할까 그거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제대로 시스템 안 돌아가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모두 교육도 받고 책도 사서 보고 교수님한테 제가 문의도 한번 드렸어요. 이영재 대표님 통해서. 그러다 결국은 제가 포기를 했어요. 모두를. 그리고 제 아는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쇼핑몰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 본인이 만들다 보면 마케팅적으로 물론 이제 하겠지만은 전문 업체에다 만들면 마케팅을 아는 분 업체에다 맡기면 좀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한 20년 하신 분이 제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또 요소들은 제가 이제 마케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요소들 제가 다 줬고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창업 가게가 이렇게 학습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협업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그 결과를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하기 힘든 일을 협업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제 자기 하는 것도 도움받고, 혹시 하다 보면 이제 협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모임에 관심 있는 걸 모여서 하는데, 지금 이제 쇼핑몰 지금 신대준 대표님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농산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 워드프레스로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로 지금 입점 형태로 운영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오픈마켓, 스토어팜이나 이런 데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예 이제 쇼핑몰을 별도로 주문해서 단독몰을 만들든지, 예. 안 그러면은 워드프레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든지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대안인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답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결제법만 지금 윤수정 대표님처럼 네이버 스토어 자,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성공한 데 못 봤어요, 저. 성공한 데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SEO예요, SEO.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느리다.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근데 왜 느려요? 뭐가 그게 느려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호스팅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네. 그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 이게 이미지가 왜 다른 거랑 다르냐면 얘가 뭐 크기에 따라서 지가 리사이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용량이 되게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지가 많이 한꺼번에 구동이 되니까 버벅.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네이버 같은 데서도 똑같은 이미지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워드프레스는 뭐냐면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이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블로그 이 다루는 정도의 노하우만 배우면 마치 블로그 하듯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하듯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블로그 컨텐츠 만들듯이 게시글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모듈 같은 위젯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만든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불러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연결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아까 결제 모듈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 안 하더라도 갖다가 쓸 수 있고 뭐 이런 기능 때문에 하는데 단점이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만 갖다가 딱 쓰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개발할 수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무겁게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짧게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지금 용량 말씀하셨는데 그 웹서버 부분을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데 이렇게 그쪽을 이용해서 쓰는 그런 서비스가 없나요? 느리다. 방법 없다. 자기 방법 없다. 가성비가 안 나오겠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워드프레스로 이제 한 사이트 중에 하나가 서울시청, 뭐저 LG 뭐 사이트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워드프레스로 다 바꾸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이런 쇼핑몰 전부 다 워드프레스로 한 70% 이상이 워드프레스로 해요. 홈페이지는 거의 70%를 워드프레스로 다 만들어요. 근데 한국은 뭐 1, 20% 될까 만큼 그래요.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까 검색 해시태그 이야기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야 한국말로.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 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포털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만 알면 되죠. 거기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블로그라든지 다른 홈페이지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제 포털 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포털에 들어와서 다른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사이트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포털에서 내가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골드핑거라는 걸 검색을 딱 하면 골드핑거 홈페이지가 딱 검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네이버에 갔다가 골드핑거 검색을 하면 골드핑거 홈페이지로 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많은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표준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SEO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드핑거가 네이버에 찾게 하려고 그러면 그 표준대로 맞춰가지고 골드핑거의 정보를 그렇게 탁탁탁 하나를 채워 놓으면 네이버가 자동적으로 그걸 네이버한테 알려주지 않더라도 골드핑거 홈페이지 만드실 때 그 표준에 맞춰서 착착착 정보를 채워 넣으면 네이버가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정보를 끌고 가는 거죠. 아, 골드핑거의 SEO 정보를 이렇게 끌고 가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드핑거 정보, 뭐 무슨 정보, 뭐 이렇게 엄니보따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검색을 하자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골드핑거 그때 가서 찾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 정보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골드핑거가 SEO에 맞게 입력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네이버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욕하고 있어요. 예. 나오게 돼 있어 그래. 안 나와. 해봐. 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해보면 이게 알고리즘이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주로 나오냐? 네이버 안에 있는 정보가 나오는 거죠. 우선 나온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나오고 우선순위도 네이버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나머지 SEO 해놓은 거는 뒤에 보여주고 근데 지금 보면 SEO 돼 있는 것도 안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드프레스의 가장 장점이 블로그인데 SEO대로 아까 태그 이야기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태그 걸듯이 그 워드프레스에 가서 태그를 딱 걸면 그 태그 건 게 자동으로 SEO 그 표준 정보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로 SEO에 맞는 태그를 탁탁탁 입력을 해놓으면 뭐 SEO 이런 거 몰라도 그냥 태그 입력하세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태그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워드프레스 안에 그 SEO 정보가 세팅이 되게 돼 있는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읽어가서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70%의 홈페이지를 워드프레스로 만든다. 구글에 다 검색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서 SEO를 하면 구글에 노출이 돼요. 웹문서 이런 쪽에. 근데 지금 네이버에는 노출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SEO가 되면은 구글에 노출이 되는데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된다. 그럼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되면 워드프레스로 쇼핑몰을 만들었어. 어떻게 알릴 거예요? 검색이 안 되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노가다로 알리는 방법이 없죠. 그게 이제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웹 하시는 전문가신데 한국은 홈페이지를 만들면 안 되는 나라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바보야 바보. 내가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포털에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면 알려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명함 주고 명함 돌려서 홈페이지 주소를 본 사람만 들어오지 검색을 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빵꾸도 빵꾸로.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은 바보지.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떠냐? 홈페이지가 워낙 잘 되거든요. 왜? SEO가 된 표준이니까. 그래서 서로 공생의 환경이 이렇게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공생의 생태계가 망가져 있는 거죠. 누가 망가뜨렸죠? 네이버가. 포털들이 한 손에. 그래서 심심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검색이 불법인가 아세요? 이야기가 벌써 했는데 불법이라뇨? 검색이 불법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남의 정보 빼내구나.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기가 빼내와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도 원래 불법인데 그러니까 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불법을 기반으로 이제 됐는데 이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웹 초창기에 막 있어서 검색을 불법으로 해야 되냐 허용을 해야 되나 이런 논의가 뭐 20, 30년 전에 한참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성으로 봤을 때 이 문화의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야후죠 그때는 검색 회사에 허용을 하자. 그 대신에 너가 공정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운영을 잘해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웹이 막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또 있었죠. 한국에서 또. 그래서 결론은 검색을 하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뜬 이유가 통합 검색하세요. 그러니까 통합 검색. 여러분 지금 현대의 통합 검색이 너무나 익숙한데 네이버 창에서 검색하면 블로그, 카페 다 나오잖아요. 키워드 하나 입력하면 블로그, 카페, 웹문서 쫙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합 검색이라고 해요. 근데 그 통합 검색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블로그에 따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블로그 내용만 보이고 카페에 가서 그냥 카페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한 게 네이버예요. 통합 검색. 그리고 TV 광고도 엄청 했죠. 근데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편한 것도 있지만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제 네이버가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불법성을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 위해서 허용을 해준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정보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정보도 보여줘야 되고 워드프레스 정보도 보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에 걸면 뭐 코에 걸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 들어와서 또 이제 막 푸시하니까 뭐 그 일환으로 지금 스톱팜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무료로 지금 많은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페이스북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네이버의 편파성이나 폐쇄성을 보완해주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에서도 검색이라든지 사용자 하여튼 경쟁이 바뀌게 할 거다. 지금 너무 높잖아요. 지금 점유율이. 예. 저도 이전에 제가 IT 하면서 취급했던 제품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80% 돼요. 80%. 예. 근데 한 방에 날아갈 수 이게 독과점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노키아잖아요, 그죠? 예. 잘 나가다가 한 방에 간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페이스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페이스북이 검색 엔진에 이제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외국 기업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옆으로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블로그 컨텐츠에 관련돼 가지고 매출을 목표로 운영을 했을 때 블로그 컨텐츠를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 지금 너무 이렇게 푸시하는 걸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공 잡는 게 매다. 그래서 매출 잘하시는 분이 정답이다. 그러면 이제 유형을 보면 유형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매출을 성공하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이제 쭉 보면 파워블로그 말고 파워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많고 그 지수가 높은 걸 파워블로그를 하는 거고 지금은 매출 전문으로 매출 활용을 잘하고 있는 블로그는 따로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여기 계세요. 여기 보세요, 당장. 박수. 엄니보따리 찾아보세요. 고수 인정합니다. 블로그. 엄니보따리 치면 나와요. 블로그 이름을 참 네이버에. 잘 졌어. 엄니보따리. 진짜 잘 졌어. 엄니보따리라고 있어요. 땅끝마을에 해남. 나는 엄니 보따리 그래서 나이가 꽤 들은 줄 알았더니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해남에 계시대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만드신 보따리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방문자가 한 2, 3천 명? 많을 때는 5, 6천 명. 네. 네. 3,000명 들으면 들어오고요. 5천 많은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자세히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최근 거를 아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교묘하게 고수. 장사티 전혀 안 나게 전화 오게 왜 잘하는 포스팅. 그렇게 해야 돼. 아주 장사티 안 나게 그럼. 표시 안 나게 전화 오게 잘. 포스팅을 하세요. 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다른 그런 포스팅 안 하세요. 원래는 초반에는 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인지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했냐면 우리 신랑 도시락 싸준 거 그거 이렇게 포스팅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블로그를 하나 더 키우고 있어요. 그거는 돌아다니면서 친구 추가하고 댓글 다 달아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시간 쓰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그 블로그가 최적화돼 있기 전 상태에는 여러 가지 많이 올려주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데 본인이 노출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남들이 뭐 하나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가 이런 걸 했다,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 댓글이 막 저 주문 댓글만 달리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뭐 해남에 내려갔어요. 해남 동네 사진 찍고 아니면 오늘 책상 정리했어요. 이런 거 찍으면 바로 댓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소소한 지금 일상이. 소소한 일상이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그거를 못해서 요 계속 요즘 너무 광고글만 올리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꼭 있어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두 가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위한 거를 잘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너무 이렇게 사자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은 전화를 받아야 매출로 이어지니까 전화번호를 이렇게 잘 하세요. 노출을.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이 소비자가 이제 진정성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글을 올리면 좋은 거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컨텐츠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을 올리고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거를 올리는 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죠. 그러려고 그러면 컨텐츠가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일반 사람은 이제 잘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블로그 협업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도와드린다. 내 컨텐츠를 지금까지는 광고 내용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컨텐츠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이런 거를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상업 가게에 나 이 주제로 글 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올리시라 그러지.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마켓 3.0 이 컨텐츠를 알리는 관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는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코멘트를 해보시면 답이 됐나요? 추가적인 거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페이지 그룹 이야기하셨는데 둘 다 운영하세요, 둘 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세 가지 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 그룹, 이벤트 이 세 가지를 운영을 하셔야 된다. SNS 마케팅의 핵심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냐? 아까 일주일에 1회 정도의 작품 내용을 담는다라고 하면 페이지 올리셔도 돼요. 아니, 그게 이제 참여자들이 다 자기 것들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기 글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룹이 나올 수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면은 이제 컨텐츠를 담으시는 거죠. 그렇죠. 정보하고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요. 지금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정보하고 강좌도 관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정보 강좌보다 더 관심 있는 내용으로 왜 이 미술품을 봐야 되는지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상품 수준의 콘텐츠를 여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그룹 같은 데는 이제 운영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목적이 지금 내가 올린 미술품을 구매를 해라가 아니고 올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막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게 목적이면 그거예요. 컨텐츠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내용을 막 이렇게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면 그 내용을 그룹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10명, 20명이 막 올린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나씩 서로 막. 그러면 이제 처음에 1, 2주는 처음 하다 보면 재밌고 사람도 돈 내면서 이야기하고 좋아요도 해주고 재밌는데 이제 반복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이벤트를 뭐 하다못해 3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를 하냐 이런 학습 모임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인 거를 그냥 언어만 할 게 아니고 이 선정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해보자 그런 목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어떤 제품을 누가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SNS에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항상 첫 번째 원칙이 오픈이다 그러죠. 이 내용을 오픈해서 진행하시고요. 여기 그룹에서 오신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모여서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이번 분기나 이번 달에 선정해서 페이지에 올릴지, 예. 그래서 이 페이지에 올리는 게시물을 어떻게 올릴지 그런 거를 정하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운영을 하죠. 특별히 그럼 페이지하고 그룹하고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까? 또 그 다음 질문이죠. 다음에 질문하실 것 같아요. 해보시고 싶은 건데 지금 SNS 마케팅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셨고 저도 잘 운영하는 게 마케팅 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관심사를 잘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관심사에 연결된 컨텐츠를 주소로 만들어가지고 주소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딜리버리 할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그냥 댓글 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다른 거는 요거는 이제 광고를 모르시는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댓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가 가능하지 않은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광고할 때 지금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운영하려 그러면 핵심이 좋아요를 늘리고 내가 게시한 게시물에 많은 사람이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게시한 거를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타겟팅을 그 인구 통계학적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나이, 지역, 성별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화번호, 이메일로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사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페이지 좋아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페이지 좋아요 한 사람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 한 사람들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요 숫자가 크지 않으면 또 몇 명 안 되는 거 광고에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요거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페이지 좋아요 한 사람들의 친구들한테도 광고를 해요.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좋아요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타겟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타겟팅을 하셔야 페이스북 친구들이 내가 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친구로 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페이지 좋아요를 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하다못해 페이지 좋아요를 1,500명, 2,000명 정도만 확보를 하시더라도 1,500에서 2,000명 정도만 확보하시더라도 페이지 좋아요 한 사람의 친구한테 광고를 하면 10,000명, 10만 명한테 광고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1,000명, 2,000명, 1,000명에서 5,000명 페이지 좋아요 하는 그 좋아요의 퀄리티가 시드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의 씨앗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좋아요 하는 사람을 잘해야 된다. 페이지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관심 가지려면 일단 친구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친구를 그런 사람으로 잘 하려고 하면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 타겟팅을 잘하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거 소개하고 바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구글 유튜브로 다